제가 수술비를 말씀드린 거에 곱하기 시술비를 다른 데서 속은 거죠. 속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돼. 거기서 시술한 그 내용 가지고는 절대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드클래스 조원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병원이 일단 수술서부터 시술까지 다 할 수 있는 병원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김 원장님하고 저하고. 보통 이제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수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얼굴 쪽 해부학은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해봐요, 서로도. 그래서 가장 좋은 시술들 그리고 수술을 조금 보강해 줄 수 있는 시술이나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콜라겐 유도제, 콜라겐 촉진제라고 알려져 있는 주베룩 시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콜라겐 유도제 시술만 한 몇 년째 했는데요. 이 주베룩이 환자분들 피드백이 굉장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피드백이 좀 좋게 와서 요건 좀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주베룩인데 병에 들어있거든요. 요건 이제 분자량 함량에 따라서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볼륨이라고 200mg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50mg이라고 해서 진피층에 넣는 제품이 되겠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자 함량이 좀 차이가 있는데 200ml짜리는 피하지방층에 넣어서 볼륨을 좀 증대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50mg짜리는 진피층에 넣어서 피부 잔주름이나 피부톤 같은 걸 좀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 주 성분은 PDLLA 성분이 되겠고요. 이게 실제로 피부에 들어가면 분해가 되면서 콜라겐이 형성되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요거 하고서 제가 한 달 반쯤에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피부가 너무 자기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요것도 시술해달라고 아내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베룩 관련해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논문은 PDLA가 진피층에 들어가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G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노화가 된 피부에다가 이제 주입을 했을 때 PDLLA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지방줄기 세포가 자극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성장 인자가 분비가 되고 섬유화 세포에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더라. 이거를 이제 G 모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거를 실제 우리 사람에게 예측을 해봤을 때는 콜라겐이 형성이 되니까 연부 조직에서 볼륨감이 좀 증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는 PDLLA를 이제 피부층에 넣었더니 혈관이 생성되고 콜라겐 합성이 증대되더라. 이거를 세포 단위하고 그다음에 또 G 모델, 노화된 G 피부 모델에서 또 이제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입을 해보면 거기 있는 콜라겐이 형성이 많이 돼서 이제 밀도가 증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피부 탄성도가 높아진 것을 우리가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이 사실은 얼굴에 이제 볼륨감 없는 분에게 전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고랑 심하신 분들, 악광대 꺼지신 분들, 옆볼 패이신 분들, 그다음 팔자주름, 마리오넷 주름 심하신 분들, 입가에 좀 잔주름 자글자글하게 있으신 분들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모공이 좀 크신 분들이나 피부에 잔주름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여드름 흉터, 그리고 박준국님 저희가 유튜브 찍었을 때 목주름, 가로주름 심하신 분들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 저희가 넓게 적응증 잡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콜라겐 유도제라고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우리 환자분들께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이 꺼지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중년분들 중에 그게 막 빵빵하게 차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또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분들 이제 수술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뭐 피부가 짠짠하게 막 쫙 올라간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이 시술에 충분히 효과를 보실 만한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 중에 이제 볼페인 게 너무 싫어가지고 요거 맞으신 분 제가 사진을 좀 첨부했거든요. 그거 사진 한번 봐주시고요. 굉장히 잘 보기 좋게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남자분들 중에 청소년기에 여드름 났을 때 좀 관리 제일 못해가지고 되게 페인 흉터로 남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그냥 모공이 좀 큰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제가 시술 3회차까지 하시고 이제 4회차 하시는 분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하는
하는 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그 시술을 1회를 했을 때 그 시술이 가장 피크 좋아지는 게 2달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한 달째 오시면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시술을 하고 세 번째 시술 받으러 오실 때쯤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피부가 고와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시술을 하고 1년에서 2년마다 반복하시면 되는데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는 추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모공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콜라겐이 형성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최소 제 생각에는 4회 이상 받아주시는 게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콜라겐 유도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합병증이라고 하면 결절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결절이 생겨서 오신 분을 저희가 막 치료해 드렸던 경험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절이 생긴다는 건 결국에 뭉탱이로 집어 넣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병원에서 준비를 할 때는 요게 보시면 이게 물에 이렇게 수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가루로 돼 있어서. 근데 이거를 충분히 흔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자가 뭉친 곳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주의해서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시술을 할 때도 한 군데에다가 뭉탱이를 놓고 나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여러 층에 걸쳐서 소량씩 배분해서 시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절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이제 빨리 담당 의사한테 말씀하셔야 되고요. 고주파 치료 장비나 그다음에 히알라제 같은 거를 좀 주입을 해서 그걸 좀 녹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PDLLA 요 주베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시중에 시판되었던 여러 가지 콜라겐 유도제 중에서는 분해가 좀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절의 위험성은 그래도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젊은 분들 눈 밑에 뭐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걸 해야 될 눈에 콜라겐 유도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콜라겐이 결국엔 생성이 되잖아요. 그게 쌓여서 두껍게 쌓이면 흉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굉장히 단단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겉에는 눈물고랑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술하러 들어가서 박리가 안 돼요. 박리가 정말 좀 과하게 해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렇게 전기 소작기를 쭉쭉 밀면 쫙쫙 박리되면서 그 붙어있는 부분이 쭉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재수술인 경우에도 어려워지는데 이런 콜라겐 유도제가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져 있어요. 겉에서도 만져져요. 박리 자체가 어려운데 결과가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고, 콜라겐 유도제 물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과도할 정도로 콜라겐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뭐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수술로 전혀 모양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젊은 분들 만약에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그걸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셔야지 무조건 시술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김 원장님이랑 좀 한탄을 했던 게 도대체 수술이 얼마나 무서울까. 무섭죠. 근데 사실 수술 시간 저희 한 40분이면 끝나요. 오래 걸려도 1시간 안 걸려요. 민지방 재배치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제가 수술비를 말씀드린 거에 곱하기 2.5배의 시술비를 다른 데서 하고 효과가 없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존중해야죠. 왜 그분은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속은 거죠. 속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시술한 그 내용 가지고는 절대 그 눈물고랑하고 눈밑지방 재배치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하물며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도 선이 좀 생길 수 있고 저희가 뭐 주름 같은 게 생기면 시술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다 뭐 레이저 겉에서 쏘는 거 좀 하고 뭐 주사를 뭐 몇 번을 한다고 해서 6회 만에 눈밑이 다 좋아진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환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가 가서 따져야 될까요? 환불을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뭐 반 이상 했는데 남은 거라도 환불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헛웃음이 나오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때도 수술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하면 씁쓸하게 서로 웃었죠. 사실은 이게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시술 쪽을 모르는 선생님도 많아요. 성형외과인데 이런 콜라겐 유도제, 그러니까 보톡스 말고 필러 말고 그 외에 이렇게 피부에 좋다고 하는 시술들, 뭐 리쥬란이라든지 뭐 울세라 같은 레이저 장비나 뭐 이런 것들 피부 시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거는 해부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열어본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얼굴을 다 이렇게 깔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관이 들어갔을 때 아 얘가 어디 있겠구나를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시술 면에서는 더 세심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죠. 그 선생님들은 해부학은 알 수는 있죠. 뭐 의사라면 해부학 공부는 다 했겠죠. 뭐 저도 뭐 해부학 성적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문제는 수술 안 해봤잖아요. 네네. 설아인 사람 안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뭐 무슨 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뭐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도 꼭 성형외과 의사 학회만 아니더라도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학회를 하더라도 듣고 있으면 가끔 그거는 전문의와의 갭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들이 아무리 뭐 많이 해봤다고 한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깊이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끼리 어떤 수술 분야에 뭐 대가가 있다면 그 선생님 존중하듯이 이건 성형외과 의사와 그냥 일반 의사 선생님들하고의 갭은 뭐 거의 메꿀 수가 없어요. 네, 이상 저희 본원에서 시술하는 또 하나의 또 좋은 시술, 주베륵 시술을 설명드려봤습니다. 다른 시술, 뭐 제가 추천드렸던 여러 시술하고도 쌍벽을 이룰 정도로 또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뭐 가까운 병원 가시고 또 저희 병원이랑 또 가까운 게 계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